오늘 저는 점심에 그 상암에 있는 JTBC 본사에 가서 이수영 대표님하고 같이 사인하고 비트모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그 생태계가 코인의 가치를 떠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탈중앙화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뢰가 생기고 협력의 기반이 생기면 이 프로바이더도 좋고 그리고 플랫폼도 좋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인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템입니다. 지혜족보에 이 영상 올릴까 말까 살짝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저는 점심에 그 상암에 있는 JTBC 본사에 가서 이수영 대표님하고 같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비트모빅을 드렸습니다. 거론된 지는 꽤 됐고요. 거의 반년 동안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고요. 처음부터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JTBC 입장에서는 용단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단지 저희 모빅만이 아니라 우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것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가 모빅을 만든 철학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중요한 뉴스죠. 우리가 맨날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기술을 기술로 보거나 아니면 금융 미디어 이렇게 금융에 대한 어떤 매개로만 보는데요. JTBC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인을 함으로써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상화폐의 활용성에 의미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TBC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컨텐츠 기업입니다. 수많은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죠. 그 컨텐츠를 자산화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자산화할 수 있죠.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 컨텐츠를 자산화하는 데 매우 특화되어 있고요. 그 컨텐츠를 자산화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그것을 사고 팔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술이 있냐라고 물어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트모빅에는 수많은 엔제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빅을 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들을 하나씩 JTBC와 함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JTBC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모빅에서 해왔던 토닥토닥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신생아들한테 비트모빅을 준다거나 최근에도 하고 있는 뭐 그냥 매장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구입하면 그만큼의 비트모빅을 주는 이런 에어드랍을 JTBC하고 같이 할 겁니다. JTBC는 이제 미디어 기업이자 또 공익적인 하는 방송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적으로 활동하다기보다는 공익적인 데 우선으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우리 비트모빅이 특별한 기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정말로 이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은 이더리움이나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낸 토큰들이 기술이 없는 거죠. 그거는 파라미터만 조정하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제 한때 엔지니어들이 그거 만들면서 이제 몇 억씩 받은 적도 있는 거죠.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토큰이고요. 우리는 코인입니다. 코인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메인넷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우리는 노드가 100개 이상이 되는데 100개 이상의 메인넷을 돌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는 많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성장을 안 해서 그래요. 100개 이상의 메인넷을 돌리려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누가 낼까요? 본사가 내면 감당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내죠? 네, 채굴자들이 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모빅도 이미 수많은 채굴자들이 자기네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생태계의 근본 구조입니다. 단지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 하고 남보다 먼저 진입해서 가격의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커미먼트라고 하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생태계가 자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레이어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IBM하고 머스크하고 전 세계의 무역 금융 통합망을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트레이드렌즈라는 거를 출범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전 세계를 오고 가는 트레일러를 전부 추적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송장을 관세청에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고. 근데 그 트레이드렌즈가 올해 봄에 서비스 종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코인을 만드는 것을 기업들이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을 만들지 않고 블록체인을 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아세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여러 개의 노드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여러 개의 노드를 운영한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코인이 없으니까 그 여러 개의 노드를 IBM하고 머스크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IBM하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100개의 노드를 50개로 줄여도 티가 안 나요. 50개의 노드를 10개로 줄여도 티가 안 납니다. 비용이 줄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백업 서버지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그 생태계가 코인의 가치를 떠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드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노드가 튼튼해지면서 탈중앙화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탈중앙화라는 것은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코인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늘어나면 오픈을 하면 퍼블릭이 되는 거고요. 오픈을 안 하면 프라이빗이 되는 겁니다. 비트모빅은 5년 후에 오픈을 해서 완전 퍼블릭으로 가기 전까지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 재원은 모두 이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도 만들 수 있겠죠.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면 JTBC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자산화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시간 예술이니까 영상이라는 게 흘러떠내는 없어져 버려요. 기껏 하는 수익 모델이라는 게 광고주들하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셀럽들의 개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JTBC가 그 셀럽들을 키워줬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만 주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안 되는 최악의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뢰가 생기고 협력의 기반이 생기면 셀럽도 좋고 이 프로바이더들도 좋고 그리고 플랫폼도 좋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인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 3년 동안 지켜봐 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모빅을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해를 못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만들었죠. 대중을 대상으로 만들면서 안 갖고 안 팔고 상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다시 기업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기업에게 준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양대학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합니다. 한양대학에는 저희가 꽤 많은 비트모빅을 기증해서 화폐금융 철학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순전히 이제 패컬티들한테 모빅을 보상으로 주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장학금도 줘야 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면 공대나 뭐 경영대학원에서 만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인문 철학적인 현상이고요. 인문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금 세탁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들, 기업인들 전부 돌아와서 저희가 만든 이 학교에서 자금 세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금 세탁 공부 잘못 안 하면요. 창펑짜오처럼 창펑짜오가 바이낸스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 하마스가 자금 세탁하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자금 세탁이 워낙에 선의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비트코인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기소당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런 거 하는데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와 금융의 인류학적인 철학적인 그다음에 금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의 의미, 비트코인의 활용성, 그다음에 지정학 그리고 자금 세탁까지도 상속세 이런 것도 다뤄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학교에 저희 모빅을 사용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모빅을 가지고 신생아들 우리나라 1년에 20만 명 언더로 태어납니다. 네, 원래 25만 명쯤 태어났는데 지금 20만 명 깨지겠어요. 그래서 나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한테 전부 1모씩 줍니다. 차병원하고 얘기를 시작했고요. 거기가 이제 불임센터도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차병원이 안 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당연히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기록을 통해서 주면 되니까요. 우리가 애들 셋을 낳았는데 애기 낳으면 이제 족장을 찍거든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그 족장을 찍어서 종이지갑에 예쁘게 이제 모빅을 담아서 주면 돈이 급한 엄마는 팔 겁니다. 웃돈을 주고 파겠죠. 근데 웬만한 엄마들은 자기 아이의 족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격려도 하고 출산 장려책이 되겠나요? 그러나 격려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분위기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빅은 발행자라고 해야 되나 창안자인 제가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전혀 이걸 가지고 개인적인 영달이나 수익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고통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고통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받았을 때 이게 헐값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산모는 왜 주냐면 산모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올라오는 사람한테 드리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드랍을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코인 프로젝트라 그러면 비트코인 빼놓고 창안자가 기술을 설파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 이거 하여튼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설파한 다음에 투자를 잔뜩 받죠. 그리고 투자의 대가로다 코인을 잔뜩 나눠주고 그리고 언제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가격이 좀 오르다가 그 처음에 헐값에 얻은 사람들이 마구 쏟아내죠. 그러면서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털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형적인 알트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비트모빅은 일단 안 팔았어요. 투자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는 것보다 혼자 다 갖고 있는 거를 감시하는 게 훨씬 쉽죠.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JTBC하고 오늘 사인을 한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JTBC가 그냥 뭐 듣보잡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계약서를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회사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 말미에는 제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응징이 쫙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공언을 어기면 여러분한테 응징당하기 전에 JTBC한테 응징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JTBC의 양해를 받아서 이 부분은 언젠가 오픈할 생각인데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모빅 프로젝트가 하나의 챕터를 넘겼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문화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에 자꾸 매몰된 이 블록체인,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로 마케팅으로 해서 좀 일찍 붐을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들, 이런 문화가 좀 이제 끝나고 실제로 이것이 기업이 쓰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저희 모빅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